네, 출발 중수와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된 소식들부터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고요.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피고요.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중국의 제조업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위험 신호 요소들을 분석하고요. 추석 대목을 맞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통주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봅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이 바짝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번 미팅에서 3차 양적 완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잭슨홀 미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잭슨홀 미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차 양적 완화 할 때도 잭슨홀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3차 양적 완화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잭슨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이제 그 22 유럽 중앙은행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불참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 방향성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기대할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그 시점에서 멤버네키 의장이 아무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지를 남겨주면서 다음 FOMC를 뭐 기다려봐라.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아마도 현재 오늘도 베이지북 얘기 나와서 알겠지만 지금 시장이 미경제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택에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카드를 완벽하게 끄집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영향을 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1.2%나 하락하는, 좀 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 주가가 상승할 때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근데 또 내려올 때는 이렇게 좀 빨리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키워가지고 잭슨홀 미팅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오히려 얼마 전에 계속 제시했던 것처럼 9월 12일 날 독일에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도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불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벤버랭키 의장 입장으로서는 시장에 악재를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코멘트를 할까 아마 고민할 겁니다. 지난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마감될 때도 다시 재연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지 않거나 새로운 어떤 3차 양적완화 이런 걸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이 약해지면서 시장에서 원했던 것보다 약하다라는 어떤 평판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벤버랭키 기장은 뭔가를 내놓긴 내놔야 되겠는데 코멘트를 내놓았더라도 약하게 내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가 또 하나가 있었죠. 얼마 전에 FOMC 회의에서 확실하게 결과를 줬었죠. 뭐냐면 3차 양적 완화를 많은 위원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었듯이 지금도 역시 그 부분을 아마 고민할 거다. 3차 양적 완화를 바로 카드를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화답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계산하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라면 그 부분은 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웬만큼의 시국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잭슨홀 미팅에는 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을 이벤트에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로존 각 국가들의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상세한 내용, 또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의 공통점은 유로존을 살리자고요. 내용의 이견점을 본다 그러면 독일은 요번에 이제 ESM, 그러니까 지금 아직 출범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출범이 되면 지난번 ECB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 ESM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5,500억 유로입니다. 이게 다 소진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진됐을 때 어떻게 자금 수요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의 해답을 ECB에서 줬죠. 뭐냐면 ECB에서 ESM에 은행 라이센스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 그 조약으로 봤을 때는 유로존 조약으로 봤을 때는 ESM에 은행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총리는 지금 ESM의 이 부분, 그러니까 은행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에서 유로존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ESM이 출범하게 됐을 때 라이센스까지 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통사항으로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서로 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을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 그리고 현재 주체별 수급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일단 200일선 붕괴되면서 1904포인트 일단 기록 중입니다. 24포인트 일단 빠졌고요. 아무래도 오늘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의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왜 안 나왔는지 나올 것이다. 결국엔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계속 시장에 짧게 대응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정책 이슈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 주의부가 9월 선물 옵션 만기를 2주로 앞당기고 있어서 베이시스가 이번 주부터 좀 악화된 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에 좀 추세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1,100억 정도 프로그램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시장 베이시스 0.2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 매도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요. 선물 지수 계속 밑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로 올릴 마음은 일단 오늘은 없다는 건데 오후장에 뭐 단기 반등, 오늘 장중에 장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베이시스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상당히 프로그램 매도 주의부를 주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이 역시 지수가 빠지니까 사고 있습니다. 1,400을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93억,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월 시장에서 462억 팔고 있습니다. 뭐 많이는 팔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선물로 어쨌든 찍어 내리면서 프로그램 매도로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유일보, 음식료품업 업종 두 개 업종을 빼고선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락문화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섬유유료, 종이목재, 출판 맥체 복제 역시 경기 방어주들 몇 개 업종 빼고는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장 상황이 좀 시금시금합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장에서. 네, 외국인 얼마 전에도 제가 합성 선물 전략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지금 선물 지수 251인데요. 이번에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급등을 만든 사실 선물 차트로 치면은 지금 240선에서 아직은 좀 올라 있는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게 지금 이 지수대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수대에서 다시 팔기 시작해도 원점화를 시켜서 다시 팔기 시작해도 외국인은 큰 손해를 볼 게 없다. 그리고 현물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나왔어도 프로그램 매수가 더 큰 날은 결국엔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해지 비용 없이 결국에는 지금 현물을 팔아 제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을 계속 유사하게 쓰고 있는 것을 일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개인 주식 좀 사볼까 빠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 드리겠는데요. 오늘 200일 이평선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뭐 종가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좀 산 게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좀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어제 연기금이 2,500억 샀습니다. 시장은 어제 오후 들어서 연기금이 2,500억 샀는데 저도 이제 어제 종가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좀 연기금이 산 게 좀 의아스럽다. 이 지수대에서도 그렇고 잭슨홀을 앞두고서 보통 주체 세력들 외국인들은 항상 어떤 정책 이슈가 큰 게 있으면은 항상 관망하는 기조를 보이는데요. 왜냐면 그 이후에 사든지 팔든지 하는데 연기금이 어제 집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거래가 없는 가운데. 사실 좀 찜찜했는데 연기금 이렇게 되면 어제 산 거 다 물렸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연기금이 샀는데 기간이 따라서 하는 게 보통 최근에 추세였는데 오늘은 따라 사기 좀 겁난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기간의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개인들이 대응할 만한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하루 이제 미국장 그리고 유럽장에서 뭐 경기 부양 기대감, 뭐 경기 부양 실망감, 뭐 계속 하루는 살아났다, 하루는 포기했다 이러는데요. 정확한 게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이 발표했죠. 새벽에 주택시장과 그리고 소매 판매와 제조업 부진을 모두 만회하고 있고 7월과 8월 초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6월달, 7월달에도 계속 QE3를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7월, 8월 실업률이 안 좋아지고 더욱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9월달에 쓰지 않겠냐 했는데 내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사실 QE3 기대감이 너무나 팽배한데 7월과 8월에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데 내일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 기대감 크지 않게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9월 6일 22일 통화정책회의에 원래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은 점점 더 이렇게 박스권으로 더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 기대 심리들이 더 꺾이게 되면 지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900선을 하회해서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1865포인트인데요. 이 지지선까지 깨질 수 있다. 이 점 좀 유의하면서 매매를 하고 짧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거는요. 선물 차트를 솔직히 안 볼 수가 없는데 잘 보실 수 있는 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7월 26일 드라기가 정확히 모든 걸 다 할 거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7일이죠. 우리나라로. 그날 선물지수가 234포인트에서 240포인트, 지금보다 한 10포인트 아래인데요. 거기서 갭상 출발을 해서 여태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동평균선 선물지수로 60분봉인데요. 그게 그날 갭상을 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쭉 왔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게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승을 해도 회복을 못했고요. 결국에는 그 추세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지만 60분봉에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드라기 발언 이후에 선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매수한 단가가 무너졌다는 게 8월 24일 날 시그널이 나왔고 제가 그 다음날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회복을 했었으면은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지만 회복을 못하고 계속 일주일을 끌고 오다가 오늘 완전히 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유럽 통화정책 회의나 9월 6일이나 그리고 9월 1일 드라기가 또 한번 발언을 미리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말할 거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정책의 액션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4천억 가까이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기보다 매도로 일관하는 거는 기존의 상방 포지션을 거의 다 정리해가고 있고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7월 27일 그 이후에
비차익에서 들어온 물량이 4조 8천억이고요. 차익주에서 들어온 게 3조 가까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합친 물량이 거의 8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산 가능한 물량이 3조 5천억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1,100억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만기까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노루버를 시키더라도 상당히 뭐 1조에서 2조 정도 물량 부담이 되는 물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 이슈가 좋게 나오면 그 물량을 어떻게든 선물로 다시 매수해서 노루버를 시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보단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갖고 가져가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계속 대응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1900선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을 지키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오늘 200일 이평선 무너졌고요. 120일 이평선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종가상으로 지키더라도 추세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거라 일단 보고 있고요. 내일 잭슨홀 미팅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개인이 사듯이 주식을 사듯이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한 가지 말씀, 이틀 동안 반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그 갭을 이제 내리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5일선은 어제 회복 못했고요. 오늘 5일선은 다시 붕괴하는 모습. 왜냐면은 이틀 전에 워낙 개파 자리가 컸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제도. 기간은 또 어저께 조금 매수가 일단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틀 전에 3일 전에 판 물량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고요. 결국엔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거를 솔직히 좀 버리시는 게 맞다. 굳이 살 거면 하락했을 때 LG전자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누누이 말했지만 결국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따라잡는 전략이 주식시장에 원래 유효한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보단 회피하는 게 맞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가대낙폭주들, 전차군단을 매수하기보단 가대낙폭주들을 트레이딩 바이 전략으로 시장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연구는 지수 조정 시에 대형주 매수, 박소영들이 일정 현금을 보유하자 종목별로 단기 대응, 그리고 정용훈 팀장은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최희용 대리는 게임과 바이오주의 전성기, 김도영 대표는 낙폭 과대 종목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자고 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정유화학, 박소영 대리, IT 부품과 제약, 정형훈 팀장은 자동차, 최희용 대리는 게임, 김도영 대표는 금융 내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8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체온 차이가 심합니다. 네, 거래소는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애플 소송 관련 패소로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요. 8월 마지막 주가 되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간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수는 지금 1900대 초반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이어지면서 좋지 않은 수급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1000억 넘게 나오면서 지수는 1900선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7월만 저점을 찍은 이후에 거침없는 반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상승 후에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반등의 가장 큰 주도 업종은 바이오와 게임 업종인데요. 두 업종 모두 경기 불안과 큰 상관이 없고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바이오는 시젠과 셀트리온, 코오롱 생명과학 등이 주도주였고 게임의 주도주는 컴투스와 게임빌, 위메이드, 조이맥스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또는 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바이오주의 전성기, 또 게임 업종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장에서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나우콤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방송국인 아프리카 TV를 보유하고 있고 이랑 관련된 매출이 절반, 게임 관련된 매출이 절반입니다. 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주로도 한번 부각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나우콤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등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합법화되면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신규 게임 퍼블리싱도 9월 들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중기적인 매물을 모두 소화하고 만원대에 안착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400원 또는 1,500원 내외, 손절가는 단기 저점인 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HSBC가 발표한 PMI 지수 예비치는 47.8로 8월 중국 제조업이 위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 중국 정부가 발표할 9월 PMI도 9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럽 통합의 가속 페달을 밟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대 속에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불경기와 실적 악화로 그동안 부진했던 유통주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는 유통주 상승의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유통주 흐름 점검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중국 HSBC가 발표한 PMI 지수 예비치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다음 달 중국 정부가 발표할 PMI 지수 역시 기준치인 50을 하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HSBC PMI 지수, 즉 제조업 구매 지수가 이제 10개월 연속 50선을 넘고 있지 못하는데요. PMI 지수는 50이 넘어서면은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으로, 그리고 50 이하로 나올 때는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 발간하는 이제 포브스라는 주간지 이제 온라인판에서는요, 이제 다음 달에도 PMI 지수가 50을 넘지 못하면서 중국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 중국 전문가들은 이제 7월 들어서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서 한 7월 정도면 반등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경기 지표를 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을 장려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신규 대출가 5천억 위안 정도로 6월에 9,200억 위안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고요. 수출을 살펴봐도 수출 증가율이 1%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6월에 11.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폭이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8월에 이어서 9월도 나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이제 정말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재고가 많이 쌓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브스라는 잡지에서는 이제 중국 지방 정부가 제조업체들에게 생산 라인을 유지하라고 독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생산 라인을 유지하라고 이제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재고 증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철강, 자동차, 제조업 전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철강업
예를 들면은 그 수요는 현저히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쌓여가는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수나 수출 모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HSBC PMI 제조업 지수를 보면 중국 제조업이 심각한 하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유럽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새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메르켈 총리가 그 유럽 부채 문제가 지금 해결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 연합이 출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어저께 그 밤에 드라기 22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유로존이 그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화 연합이 아닌 이제 정치 연합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그 메르켈 총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연말까지 그 현재의 경제 연합 수준을 정치 연합 수준까지도 격상하자 이런 새로운 협약을 맺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12월 13일 날 이제 벨기에에서 그 유로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새로운 협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이제 주장은 이제 EU 재정국의 어떤 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 EU 그 해당국들의 채무를 각국이 서로 공동으로 보증해야 된다면은 그 각국이 고유한 주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공동의 어떤 차원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 즉 이제 미국처럼 마치 이제 정치 연합 연방 정부가 구성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잡지에서도 예상했듯이 각국에 이제 반대가 있겠지만 어쨌든 유럽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야심찬 기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도 이제 27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독일 재무장관하고 프랑스 재무장관이 만나서 유럽은행연합하고 재정통합, 성장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하는 실무 협의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9월에 나올 만한 글로벌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가 이제 위기국인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을 과연 얼마까지 해줄 것이냐, 그리고 중순 그 9월 12일 날 돼 있는 독일 헌재 ESM의 합헌 결정으로 ESM이 그 매끄럽게 출범을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9월 어떤 글로벌리한 매크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ESM을 보면은 그 12개월 안에 들어오는 그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국채의 규모보다는 ESM의 자금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2년, 3년 이어지게 된다면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ESM으로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시장의 신뢰를 이번 조치들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어떤 유럽적인 차후의 어떤 조치들을 위해서 메르켈 총리가 더 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추석을 앞두고 유통주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는 여전히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유통주 흐름과 함께 대응 전략 분석해 주시죠. 예, 그 추석 대목이 되면 이제 유통주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들이 한 번씩 다시 돌아보는 시즌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 유통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장에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8월 들어서 유통업 지수 자체가 이제 8.7%가 올랐고 그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12% 올랐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CJ 홈쇼핑이나 현대 홈쇼핑 같은 종목들은 CJ 오쇼핑은 21%, 현대 홈쇼핑은 24%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눈에 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
추석 수혜주가 이제 유통주가 되기 때문에 추석이 다가올수록 이제 상승을 하는데요. 2010년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 지수가 한 8.3% 올랐고 2009년에는 한 8%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석에는 백화점이나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도 그 불황이기 때문에 그 비싸고 화려한 상품 대신에 이제 저가 실속형 상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은 효과는 별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소비자 심리 지표를 봐도 99가 나오면서 7개월 만에 그 기준선인 100선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초 이후에 가장 낮은 소비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3분기 유통업 그 실적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정도 하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8월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요. 그 업종별 상승을 보면 미디어, 의료, 제약, 이런 통신회사 그리고 생활용품 회사들이 상당히 그 좋은 수익률을 냈고 경기 민감한 업종들은 상당히 그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장이 좋으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뭐라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적인 그 종목들로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들어서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면 기관 투자가들의 이런 형태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대성투자자문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계속적인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2% 하락한 2050.7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실 들어 식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2%를 넘어서 2.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가 또 새로운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물가가 올해는 크게 압력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결국 긴축 규조 완화 등 이런 부분에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A주에 대한 저점 매수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노무라 증권의 홍콩 지사에서는 중국 주식 에 대해서 2013년도까지 투자자들이 기회를 보면서 A주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A주가 2014년도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A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같이 선행되는 모습인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A주의 신설 계좌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A주의 신설 계좌 수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해거래소 그리고 심창거래소의 A주 신설 계좌 수가 9,351개로 직전주보다 5.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며 증시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자본들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050선까지 하락한 가운데 과연 어느 수준에서 이러한 하락폭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많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지 않으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0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쪽 관련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상황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24포인트나 지금 빠져 있습니다. 1903에서 34 정도를 움직이면서 1900선을 좀 위협받는 그런 경지고요. 지경이고요. 자, 코스닥은 그나마 좀 강보합으로 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505포인트 어제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갖고 있긴 합니다만 또 오늘 연결을 해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낫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이고 보면은 당분간 우리 시장에 어떤 주어질 아주 큰 그 호재 같은 거는 당분간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저래 뭐 자잘한 그런 호재들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큰 비에 우리 옷이 많이 젖었다면 이제는 좋은 쪽으로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큰 이슈보다는 자잘한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본질적인 면에서의 호재들을 많이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홍 반장의 스몰캡 뚫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의준입니다. 오늘 시장 스몰캡 뚫기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뭐 별일 없었지만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죠. 그에 따라서 일단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견고하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시장은 상당히 좀 수급이 견고한 반면에 프로그램 영향을 받고 있는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가 좀 더 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이 추세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관의 매도가 좀 커지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풀렁이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지금 만들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지금 코스닥 시장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1.2%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LG화학이나 뭐 다른 종목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LG전자라든지 제이모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특히 이제 화학 업종이 급락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해소가 될지 오늘 가장 좀 중요한 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 4,000개에 가까운 물량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베이시스 개선 이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시장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좀 대형주 시장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시장 자체는요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략을 짜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 전환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뭐 물론 이벤트는 있긴 하지만 다음 달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3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금 ECB 통화 정책이 아무래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앞두고 나서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자. 그래서 일단 우려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네요. 지금 거의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커지는 흐름은 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렇고 그동안에 뭐 잘 나갔던 게임비즈나 컴투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SN 같은 경우는 오늘 탄력을 상당히 좀 보이고 있네요. 포스코 ICT라든지 SN 같은 엔터 관련주들, 그다음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탄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좀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빠지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은 좀 유효하다라는 거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을 언급드렸죠. 지금 인포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나 뭐 중기나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팁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인포바인 다시 한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해진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을 때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박스권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가짜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실적도 좋고 박스권에 대한 위치도 좋고 시장도 좋아지면서 돌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언급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 약보합 상태,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일단은 고점에 대한 돌파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적절한 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아직까지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한번 언급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간에 지금 보실 종목은 일단은 오늘은 세 종목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역시 스몰캡도 이렇게 시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겠죠. 자, 첫 번째 종목 윈스테크넷이라는 종목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나우콤에서 좀 분할된 기업이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드냐면은 외부 쪽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 뭐 악성 코드나 이런 부분을 차단해주는 상품이죠. 그러한 부분 지금 스마트 기기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개인 정보가 상당히 좀 스마트 기기에도 많이 좀 담겨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통신기기 증가, 그에 따라서 보안 중요성은 날로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하자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흐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봉이 떴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면은 8,500원부터 9,400원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언급드렸던 뭐 인포바인이나 다른 종목들과 같은 흐름이죠. 박스권에 대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주가의 탄력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그 상승세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언급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과 성장성, 그 다음 수급이겠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성장성은 스마트 기기 확산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급은 박스권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자체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아무래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만 한 2,000원 정도까지도 20% 이상 수익을 목표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600원, 8,500원 라인, 요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리스크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에버다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역시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건설기계, 그러니까 요 지금 특수 장비 차량, 건설기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요것도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주목은요, 여전히, 역시나 그 부분, 그러니까 실적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고, 배당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이제는 뭐 신흥시장으로에 대한 진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09년에 매출액 1,600억, 영업이익 130억,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130억 영업이익, 그다음에 2011년에도 매출액 소폭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성장폭이 상당히 조금 두드러집니다. 지금 보시니까요. 2분기에 매출액 700억에 영업이익 66억.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만 벌써 작년에 했던 물량을 거의 다 지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좀 달성한 그런 흐름이죠. 그다음에 지금 매출액도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대한 그 수출,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동사 같은 경우는 3.5%의 배당을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유 자체는 매출액 증가와 실적이 당연히 좋아졌으니까요.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을 쓰는 기업이다라면 일단은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하겠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돌파가 지금 됐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0년에 대한 고점,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대한 고점 이번에 뚫어냈죠. 5,600원이 상당히 강했던, 지금 저항대로서 강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뚫어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3%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흐름이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는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중소형 시장이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은 시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크게 나오지 않은 시점, 그 다음에 고점을 뚫은 다음에 조정을 좀 받는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고점을 형성한 만큼 상승 기간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한 7,000원까지 보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5,800원이거든요. 7,000원까지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0% 가까운 넘는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중장기적인 투자, 지금 고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종목이에요. 성화이텍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100원밖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빠지긴 하지만은 나중에 흐름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본 제자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영향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영향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조정을 좀 각오하시고 좀 대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살아있다면은 충분히 지금 좋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W자 패턴이겠죠. 중장기 패턴으로서 W자 패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매수 타임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참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이 종목 역시 시장 대비 좀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았네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갖고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윈스테크네, 성화이텍, 그다음에 에버다임까지 세 종목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일단은 남은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시장, 그러니까 지금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이 현재 지금 충분히 좀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스몰캡 뚫기 시간에 좀 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홍 반장의 스몰캡 뚫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준비되는 강연의 안내를 드리자면요. 여의도역 3번 7구 하나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나종호 두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준비됩니다.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